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시고, 어, 8주차 아동복지 관련법과 전달체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아동복지 관련법과 전달체계에서는, 아동복지 그 정책, 어, 이 정책의 실천에 앞서서 어떤 관련 근거, 법률, 그리고 이 아동복지법이 필요한 이유, 목적, 이것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이제 아동복지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각종 관련 법률이 있고 그 관련 법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보호 서비스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원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이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8주차에서는 아동복지 관련법과 어떤 전달 체계, 이 전달 체계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전달 체계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아동복지 관련 법률과 아동복지 전달 체계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법률은 우선 우리나라의 한국의 아동복지 관련 법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에 이제 아동복리법이 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요보 아동, 특히 보호가 필요한 요보 아동에 대해서 어떤 국가적 책임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선별적인 사후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복지는 어떤 보편적인 복지였지만 그 당시 옛날에는 이제 선별적인 보호의 대상이 특히 필요한 사람만 보호의 대상이 특히 필요한 아동만 복지 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선별적인 의미죠. 그래서 1961년에 이제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했던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보호를 했다면은 이후에 이제 81년에는 이제 아동복지법으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아동복리법에서 아동복지법으로 이제 명칭이 개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자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이제 대상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보호, 가정위탁사업, 또 아동학대 보호 및 예방 활동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각종 이제 결혼 사업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 1981년의 아동복지법입니다. 그 후에 이제 1990년대부터는 점차 이제 핵가족화되고, 그러니까 대가족, 이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그 밑에 있는 자녀 중심의 3대가 사는 어떤 대가족에서 1990년대부터는 이제 핵가족화가 점점 되고, 또 사회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가정의 어떤 엄마의 역할, 이 엄마의 역할이 이제 사회로 나가면서 이제 치연모가 증가하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보육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보육 수요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이 그에 따른 다양한 여러 가지 복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의 어떤 사회적 역할, 일하는 엄마, 그럼으로써 이제 보육 수요가 확대가 되고요. 이제 2000년대부터는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가정의 변화, 여러 가지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이혼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계에서는 한 세 가정 정도에서 하나가 한 가정이 이혼 가정이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건 통계고 한 2.5 가정이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또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혼이 증가하면서 또 사회적 흐름이 저출생, 아이를 많이 놓지 않고 또 노인 세대, 어르신 세대의 어떤 고령화 사회로 이제 어르신들이 오래 살면서 저출생, 고령화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이 또 많이 또 개편이 되고 여러 가지 또 복지 혜택이 또 증가가 되고 법률 개정이 또 많이 늘게 되는 것이죠. 2012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는데 이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아동에 대한 원칙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떤 정책 기반이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1961년도에 어떤 선별적인 보호 대상이 필요한 아동에게만 했던 어떤 그 복지의 여러 가지 기반이 이제는 보편적인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모든 가정의 모든 아동에게 어떤 아동복지법의 어떤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2012년도에 이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무상급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잘 살고 못 살고 어떤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아동에게 급식의 어떤 무상 지급, 이제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죠. 그리고 또 무상 보육이 실시되면서 이 아동 복지는 사후적 성격에서 이제 예방적 성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 수당, 또 양육 수당,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수당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구체화되죠. 금액부터가. 그리고 아동정책 기본 계획이라든지 또 아동종합 실태조사,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토대로 이제 마련이 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2016년에는 이제 아동복지법이 이제 일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은 이제 원가정 원칙이라 해서 태어난 그 가정에서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원가정을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여러 가지 복지법이 이제 개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가정의 튼튼함 속에서 어떤 양육이 돼야 되고 보호가 돼야 되는 아동인데, 만일에 원가정 보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이제 차후에 여러 가지 아동복지 시설이 또 어떤 아동 양육에 책임을 지면서 이제 2차적인 여러 가지 또 복지 혜택 아니면 아동복지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동복지, 이 아동복지법은요, 아동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 이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죠. 그래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법률인데, 이것은 이제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해야 되고, 또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을 해야 되고, 건강 증진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동복지법은 1980년대 이후에 아동 권리 개념이 확산되면서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는 아동 학대와 관련된 이런 법적 보호가 이제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의 기본법은 일단 아동복지법이고요. 이것은 이제 이 아동복지법은 아동 보호자의 의무를 이제 규정을 했고, 또 아동복지시설, 이 시설에 있어서 설치 및 운영 기준, 그리고 또 이 아동학대, 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어떤 대응 체계, 이런 것을 마련한 게 아동복지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복지 관련법, 이 아동복지에 관련된 법은 굉장히 많죠. 영유아 보호법이라든지 한부모 가족 지원법, 또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또 아동수당법, 또 실종 아동 등의 이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 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심각한 또 사회 문제인 학교폭력, 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또 청소년 기본법, 또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법, 또 한부모 가족 지원법,
그리고 모자보건법, 이런 법들이 다 아동복지에 관련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유아 보육법, 이것은요,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 지원, 이것을 위한 법률이고요. 그래서 이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또 보육교사의 자격,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규정하는 게 영유아 보육법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이혼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에 의해서 나온 한부모 가족,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이제 이것은 한부모 가정의 어떤 경제적 또 심리적 이런 지원을 통해서 어떤 아동의 안정된 성장, 이 성장 환경을 마련하는 게 바로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것은요, 과거 역사의 어떤 전쟁 고아에 대한 어떤 입양,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해외로 입양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 방향을 국내로 돌려서, 국내의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게끔 하는 이런 입양 절차에, 특례에 관한 법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입양 절차의 투명성 확보, 또 아동 권리 보호, 이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이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인데, 요즘에는 이 입양에 대해서 해외, 특히 홀트 아동 복지에서 많이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 역할을 국내에서 입양을 하게끔 그렇게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법, 이것은요, 아동 양육에 따른 어떤 경제적 부담이죠. 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동수당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간혹 이제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실종 아동. 이 실종 아동은 법적으로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까지를 이제 실종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은 실종 아동의 어떤 신속한 발견, 보호, 이제 이것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제 이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단 특례법은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민법, 형법, 일반법, 이제 이런 법들이 다 있는데 특례법은 말 그대로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법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우선하는 법률이 특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해서도 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우선하는 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라고, 그래서 일반법에 우선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런 것들이 다 특례법이죠. 그래서 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것은 아동학대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또 피해 아동 보호, 이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자라는 뜻에서 이제 특례법으로 개정된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제 이것은 학교 내의 어떤 폭력 문제,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폭력 문제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것은 장애아동의 권리보장 그리고 복지지원,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되겠죠.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법, 이제 이런 것이 청소년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모자 보건법, 이런 것도 있죠. 모자 건강 증진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아동 관련법 이것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법, 또 긴급복지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그리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그리고 유아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또 특수교육진흥법, 그리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인 학교급식법, 그리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 또 근로청소년복지법, 소년법, 그리고 소년원법, 보호관찰법, 장애인복지법, 이런 법들이 기타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법, 또 긴급복지지원법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아동이 포함된 어떤 취약계층, 이 취약계층의 어떤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은요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더라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또 특수교육진흥법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요 아동의 어떤 교육권 보장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이것을 목적으로 유아교육진흥이라든지 교육기본이라든지 특수교육진흥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근로청소년복지법 이제 이런 것은 아동 및 청소년의 어떤 노동권리, 이 노동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소년법, 또 소년원법, 또 보호관찰법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회에서 어떤 일탈행위, 이런 일탈행위를 하는 어떤 비행 청소년, 이 비행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그리고 또 재활에 관한 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장애인 복지법 이것은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어떤 복지 지원 여기에 뜻을 두고 있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이것은 이제 아동복지기본법으로서 이 아동복지법의 목적은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한다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념이 무차별 평등의 이념, 그리고 안정된 환경의 제공, 그리고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 그리고 아동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다라고 이제 기본 이념에 제2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무차별 평등의 이념 이것은요 아동은 자신의 부모 또는 부모의 성별 또 연령 또 종교 또 부모의 사회적 신분 또 재산 장애 유무 또 출생지역이 어딘지 또 인종이 어떤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떠한 차별도 금지가 된다라는 게 무차별 평등의 이념입니다. 특히 아동은 그 부모의 어떤 성별이나 부모의 출신 그리고 부모의 가족 배경, 부모의 가문 이런 거로 인해서 옛날에는 같은 대우를 받고 같은 차별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동의 부모가 잘 살든 어떤 명문 가문이든 일반이든 아니면 뭐 부모가 취약계층이나 못 살든 잘 살든 그거 상관없이 어떠한 아동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무차별 평등의 이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환경의 제공 이것은요 아동은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
이것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동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이것은요 아동의 권리 보장 또 복지 증진 이것을 위해서 법에 따른 어떤 보호와 지원 이런 것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바로 아동이다. 그래서 아동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기본 이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대상되는 보편적인 복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무 부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복귀를 지원하고요. 또 장애아동 권익을 보호하고 또 아동의 차별금지 또 아동권리협약 이행 이런 것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가정 내 건강한 양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 역할을 하게끔 부모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처벌에 의한 그 학대 이런 것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동복지기본법, 아동복지법에서 이제 아동보호, 아동보호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게 제15조고요. 17조에서는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절대적 금지행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조에서는 친권 상실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친권 상실을 선고하는 그 범위 그런 것이 또 법에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22조 이것은 이제 아동 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고요. 그리고 제 28조 사후 관리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다 법에 아동보호 서비스, 아동복지법을 근간으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7조에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절대적 금지 행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절대적 금지 행위는요 첫 번째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국가는 그렇지 않지만 아직도 후진국이나 그런 미개 나라에서는 아동을 매매합니다. 아동을 매매를 하고 아동을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쓰고 아동을 성적 학대의 대상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절대적 금지 행위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어떤 성적 학대 행위가 바로 금지 행위고요. 그 외에도 이제 폭력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 행위, 그리고 아동의 정신건강, 또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이런 것이 다 금지 행위고요. 특히 정서적 학대 행위는 가정폭력에 장기간 아동을 노출시켰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에 의한 정서적 학대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또 의식주, 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라든지 양육, 또 치료, 또 교육, 이것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도 금지 행위에 들어가고요. 또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을 어떤 고개를 시키는 것, 그리고 제3자에게 아동을 이 고개를 위해서 강제로 인도하는 행위. 고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커스 공연 이런 거를 한다면은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교육을 이제 시킨다는 거죠. 부모에 의해서나 아니면 양육자에 의해서 이런 것도 절대적 금지 행위다라는 거고요. 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또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또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이런 것도 금지 행위다라는 거고요.
또 아동을 그 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증여된 급여품이라든지 물품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을 목적 외의 용도로 보호나 양육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 행위, 이런 것이 다 절대적 금지 행위다라고 법에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법이 이제 아동복지법이고, 여기에 기본 이념이 우리가 중요한 여러 가지 무차별 평등의 이념, 그리고 안정된 환경의 제공, 또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 또 아동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되새겨 보고요. 그 관련된 법률 내용 또 봤습니다. 자, 2차 시에서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